혹시 2000년대 초반 기억나세요? 와, 그때 정말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했었죠. 매년 막 더 높은 화소, 더 새로운 기능,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. 오늘은 바로 그 엄청난 시기 뒤에 숨어 있던 아주 흥미로운 경지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우리 모두 기억하는 그 메가픽셀 전쟁 말이에요.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. 카메라는 해가 갈수록 말도 안 되게 좋아지는데 가격은 반대로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.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오늘 바로 이 재미있는 역설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. 이 역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보세요.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카메라 성능, 그러니까 메가픽셀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. 그런데 메가픽셀당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? 놀라지 마세요. 무려 2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. 믿기시나요? 성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가격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거죠.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? 자,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를 찾아 떠나볼까요? 이 모든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그 핵심 개념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모듈화라는 개념에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아주 간단해요. 카메라를 그냥 커다란 레고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미 다 만들어진 표준 부품, 그러니까 이 모듈들을 사와서 그냥 조립만 하면 카메라 하나가 뚝딱 완성되는 거죠. 디지털 카메라를 한번 뜯어볼까요? 렌즈, 또 빛을 받아들이는 광학 센서, 그리고 이미지를 처리하는 엔진, LCD 화면까지 이런 핵심 부품들이 전부 다 개별 모듈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카메라 회사들은 그냥 전문 업체들한테서 이 부품들을 쇼핑하듯이 골라 사와서 척척 조립만 하면 됐던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방식이 정말 엄청난 속도 경쟁을 만들어냈습니다. 이 모듈화 덕분에 업계 전체에서 매년 100개가 넘는 새로운 카메라 모델을 시장에 쏟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. 어마어마하죠. 그런데 이 무서운 속도전 뒤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. 네, 이 레고 블록처럼 만드는 방식이 낳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위험한 결과, 바로 상품화의 덫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. 상품화, 영어로는 커모디티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시장에 있는 제품들이 다 너무 비슷비슷해져서 소비자들 눈에는 그냥 그게 그거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해요. 자,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남는 경쟁은 딱 하나밖에 없죠. 바로 누가 더 싸게 파느냐라는 가격 경쟁입니다. 아까 했던 레고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. 모든 회사가 똑같은 레고 블럭을 가지고 성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 성들이 뭐 얼마나 다를 수 있겠어요? 그쵸? 카메라 시장이 딱 그랬습니다. 다들 똑같은 부품, 똑같은 모듈을 가져다 쓰니까 카메라 성능이나 기능이 점점 다 비슷비슷해지기 시작한 겁니다. 실제로 카메라들이 얼마나 비슷해졌는지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어요. 사양 집중도라는 건데 1995년에는 43%였거든요. 근데 2003년에는 이게 무려 88.2%까지 치솟습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시장에 나온 카메라 대부분이 속을 들여다보면 거의 쌍둥이 수준이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 미스터리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. 연구 결과를 보면요. 제품 사양이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가격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해요. 바로 이거였습니다. 카메라 가격이 폭락했던 진짜 이유 말이죠.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없죠. 반전이 있습니다. 모든 카메라가 이 무자비한 가격 경쟁의 늪에 빠진 건 아니었거든요.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바꿀 새로운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. 시장이 정확히 둘로 갈렸어요. 한쪽은 우리가 흔히 똑딱이라고 부르던 컴팩트 카메라 시장. 여기는 계속해서 부품을 공유하는 모듈 방식을 썼고 결국 가격 붕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다른 한쪽엔 전문가용 DSLR 카메라 시장이 있었죠. 이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. 독자적인 기술과 자신들만의 고유한 설계, 즉 아키텍처로 높은 가격을 굳건히 지켜냈어요. 자, 그럼 궁금해지죠. 대체 DSLR 카메라는 어떻게 그 무서운 상품화의 덫에서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? 그 비법이 뭘까요? 자, 드디어 그 탈출 비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. 이들이 어떻게 그 덫에서 빠져나왔는지
그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죠. 그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안티레고 전략입니다. 남들이 만들어 놓은 레고 블록을 사다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만 쓸 수 있는 특별한 블록을 직접 만들어 버린 거죠. 핵심 기술은 무조건 자체 개발하고 다른 회사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설계 구조, 즉 아키텍처를 만든 거예요. 심지어 제일 중요한 부품은 아예 속을 들여다볼 수 없게 블랙박스로 만들어서 복제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. 이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회사가 바로 캐논입니다. 보세요. 2000년에 자체 이미지 처리 엔진을 딱 내놓더니 그 후로는 아예 DSLR 모델마다 전부 다른 자신들만의 고유한 CMOS 센서를 개발해서 넣기 시작해요. 그 결과 불과 3년 만에 DSLR에 들어가는 기술의 절반, 즉 50%를 자체 기술로 꽉 채우게 됩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. 2003년 캐논의 상황인데요. 똑딱이 카메라는 여전히 45%나 다른 회사와 부품을 공유했고 자체 기술 비중은 33%에 그쳤어요. 그런데 DSLR은요. 플랫폼 공유 0%, 자체 기술 비중 50%. 이 엄청난 차이, 바로 이게 가격을 지켜낸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. 이 상품화의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그냥 새로운 기능 하나 추가하고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. 제품을 만드는 근본적인 틀, 그 제품 전체의 아키텍처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카메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더 큰 그림, 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처음에 모듈화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 다들 비슷해져서 상품화라는 덫에 빠지고 결국 그걸 벗어나기 위해 독자적인 아키텍처로 전략적인 탈출을 감행하는 이 순환, 이건 그냥 카메라 업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. 오늘날 기술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근본적인 힘이자 패턴인 셈입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.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 디지털 카메라가 걸었던 이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제품은 과연 무엇일까요? 매일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? 아니면 요즘 가장 뜨거운 전기차 시장은 어떨까요? 이 패턴을 이해하고 나면 아마 우리 주변의 기술 세상이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